네. 네, 지금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정수정학회를 둘러싼 여야 폭로전, 이젠 고소전, 또 국감 파행 사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선 쟁점과 또 민주당의 입장,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내곡동 특검이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 쪽에서 새로운 또 주장을 하나 내놨어요. 네.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자택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이러면서 이 부분도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죠 뭐. 이미 지난 총선에 그 땅 이름이 아마 매곡동인가 봐요. 네. 거기는 그래서 뭐 내곡동 매곡동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코미디를 하시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매곡동 특검을 운운하셨어요. 예. 이건 총선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이미 총선에 그 얘기가 나왔고 네. 얼토당토는 얘기로 끝났습니다. 옆에 그 개천이 하나 흐르는데 네, 그 네. 개천 쪽으로 그 집에 그 처마가 음. 한 20cm, 30cm 좀 예.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집을 친구로부터 문재인 후보가 네. 그 구입을 한 거지 문재인 후보가 그걸 지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좀 그 처마 끝에 들어간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미 총선 때도 새누리당이 정치 쟁점을 하려고 그랬다가 네. 별것 아니라서 이제 끝난 문제인데 어제 뭐 새누리당 아주 그냥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그 자택 문제, 아들 예. 문제 그리고 또 무슨 네네. 땅 문제 이런 네. 걸 다 들고 나와가지고 예.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새누리당 쪽에서 공세 아닌 공세를 했는데 네. 국민들 보기에 참 한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게 그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좀 검증하고 네. 혹은 공격하기 위한 그런 팀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실력이 왜 이러냐?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네, 얘기, 네. 지난 총선 때 다 확인된 이야기들을 네. 다시 재탕해서 들고 나오는 정도면 뭐 요즘 새누리당이 예. 잘 준비를 안 하나 그게 보다 이런 했던 생각들을 얘기가 하시죠. 좀 해결이 안 됐다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마 문제는 지금 소송 중인 건가요? 처마 문제와 관련해서 네. 원래 그 땅을 이제 땅과 그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을 때 네. 이것이 그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이미 그 허가가 되어지지 않은 건축물이라서 재산 신고를 뭐 할 수는 없었다는 네.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해명이었고 네. 그 당시 뭐 다 해명이 된 예, 사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를 네.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잠깐만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방과 안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은 국민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낮 도심의 번화가에서 또 수업 중인 학교 교실에서 심지어 온 가족이 잠든 가정에서조차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치안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사회적 폭력과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민생침해 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고 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강력 범죄의 증가,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발생, 외국인 범죄 급증 등 경찰 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 범죄는 2008년 54만 건에서 지난해 61만 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 건수는 41만 건에서 38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찰을 탓하기 전에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미국이 354명, 독일이 3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안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5년간 4,000명씩 2만 명을 증원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고 우범자 관리, 학교 폭력 전담, 또 112 종합 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검찰과 경찰 간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사권 분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경찰의 수사 개시. 네, 지금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여의도 당사에서 경찰 관련 공약 발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나누던 이야기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후보가 이제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후보도 예정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공약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앞에서 잠깐 문재인 후보 측 검증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의혹을 내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얼토당토 않다 거예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을 정보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보자, 열람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히신 거죠. 네. 왜 거부를 하신 거죠?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일단 새누리당과 정문원 의원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오고 있고 또 여러 주장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당시 그 대화록을 양쪽 정상 간의 정상적인 대화록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했고 당시 배석했었던 분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어제 보도된 겁니다만 청와대에는 그런 내용의 대화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이관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따라서 정문원 의원이 그것을 봤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정문원 의원이 봤다는 건 뭘까요? 아마 가짜 대화록이거나 수준 낮은 그 무슨 정보지 같은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무엇을 봤는지 본인이 공개를 해야지. 그 엄연히 그 법에 의해서 보관에 대한 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공개하자라고 주장할 바가 아니다. 지금 정문원 의원이 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가짜이거나 헛개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본 것을 내놓으면 되지 국가기강 흔드는 일에 정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비슷한 방식으로 민주통합당 쪽에서도 의혹 한번 제기해 보시죠. 예전에 우리도 이런 거 본 적이 있다. 국가안보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정쟁 삼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농담이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관련 대화록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전에 내용을 봤는데 영토주권 포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성 과정이니까요. 과정에서 그런 건가요? 그럼 그 대화록을 봤다는 게 아니라 작성 과정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대화록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까지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정가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NLL 이야기는 끝낼 때가 된 거 아니냐. 벌써 열흘 동안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야말로 그냥 공전 중이다. 정말 소모적이다라는 지적도 많고요.
이 논란을 끝을 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문원 의원이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자꾸 팩트도 틀리고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늘어놓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다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폐기 처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폐기 처분된 걸 또 어떻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당 쪽이 뭐 안보 장사를 좀 하려고 해도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정신 산만해 죽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NLL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토선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NLL을 단순히 미국 쪽에서 그냥 지정한 하나의 선으로 치부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뭐 이게 그 숨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입장을 간단하게 밝히시면 안 될까요? 역설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NLL 영토선이라뇨.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 그 전체와 부속도서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그 NLL 이남만 우리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NLL과 관련돼서 적어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 선을 제대로 지켰고 그리고 그 선에서 뭐 북한의 어떤 침략이나 침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뚫린 건 이명박 정부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연평도 부대를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의 경계 태세를 확인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청와대에서 내놓은 말에 의하면 연평도 포격 기념일 2주기를 기념해서 간 거다. 요즘 또 안보 관련해서 불안하니까 대통령이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주기 때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11월 23일입니다. 포격일이. 그러면 그 한 달이나 앞두고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선을 앞두고 NLL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기 간 거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대선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움직이시는 게 그러니까 의심살 만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통합당 쪽에서 만족할 만한 입장 발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행여나 최필립 이사장 사퇴하는 걸 촉구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강탈된 작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정수장학회를 가족에게 환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이사진이 동시에 같이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알겠습니다. 박 대변인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